영어는 암기야. 한 번 말할까요? 선생님 저 머리가 나빠 영어 못하는데요. 니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임마. 영어는 IQ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임마. 영어 못하는 사람 뭐라고? 게으른 새끼야. 영어 단어 안 외우니까 수거 안 외우니까 영어 못하지. 그러니까 반성하라고. 게으른 사람을 차손 대대로 그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흑화 한길 한 기리보이 오늘의 주인공 전한길입니다. 본명 전유관 1970년 경북 경산 출생. 어린 시절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할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당시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마을 전부 기와집과 스레트집으로 바뀌었으나 마을에서 유일하게 두 가구 중 하나인 할머니 집은 초가집이었을 정도로 가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차 그의 집을 들렸는데 선생님이 자신의 집에 왔다는 걸 알고 그만 수치심에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담임 선생님은 다음날 풀이 죽은 상태로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를 수업이 끝난 뒤 불러내게 됩니다. 유관아, 가난한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선생님도 가난하게 태어났어. 너는 성격도 밝고 명랑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선생님도 어릴 때 가난하셨구나 하는 동기부여와 용기를 얻고 그날 이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어느덧 고3이 되어 모의고사를 치고 난 이후 자신의 점수에 크게 실망한 그는 엄청난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문방구에서 큰 도화지를 사서 그날 저녁 혈서를 쓰기 위해 손가락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손가락을 물어뜯고 멋있게 혈서를 쓸 줄 알았으나 막상 물어뜯으려고 하면 겁이 나서 약하게 물어 몇 시간째 손가락만 팅팅 부었는데요. 안되겠다 싶어 칼날을 책 사이에 끼워 새끼손가락을 날리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화지에 새벽까지 안 자고 공부하겠다, 꼭 합격하겠다 라고 피해 맹세를 했지만 일주일 만에 혈서를 보며 졸게 됩니다. 나약한 자신을 발견한 그는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에 빠져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대학 입학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그를 불러 아버지는 어렵게 대학 보낼 돈도 모아놨는데 너는 대학 갈 생각을 안 하냐? 하며 서운하다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각성한 그는 재수기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경북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본격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학 1학년이 되어서도 펑펑 놀다가 학사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신무장을 위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 길러졌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허름한 주택 2층에 살던 나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집에 산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조별 과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 집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변명하기 바빴다. 중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부반장과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녀석 입에서 나온 말과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 엄마 집 나갔다며. 저번 소풍 때 담임 선생님이 네 것까지 김밥 싸오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도시락 2개나 쌌잖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당시 우리 할머니는 재래시장에서 조개를 까고 생선을 다듬어 나와 우리 형을 키웠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학원도 보내주었다. 그러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오락실에서 오락하기 바빴다. 공부에 1도 관심이 없어 당연히 성적은 개판이었다. 사실 시험을 망치고 와도 집에서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항상 중하위권에 머물다 실업계 공고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나게 놀았다. 고3 1학기 등록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4년제 대학을 수시로 합격하곤 더 마음 편하게 놀았다. 대학교 진학 후 꿈에 그리던 캠퍼스를 꿈꾸며 본격적으로 놀았다. 결과적으로 대학교 1년은 따분했고 지루했고 그 타이밍에 남들 다 가는 군대에 입대했다. 군대 전역 후 대학교 1학년 때 낙제받은 과목들을 재이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 4년 동안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파스텔 유업에 입사하려 했으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교재 시험 문제 등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수험생들이 어떻게든 알기 쉽게 강의하기 위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강의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강의 능력을 인정받아 강의 시작 1년 만에 대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유신학원으로 스카웃되어 본격적인 학원 강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강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2002년 J&J 에듀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국 지리, 국사, 근현대사, 경제 지리를 강의하며 이때부터 전국적인 인지도와 함께 본명 전유관에서 일관된 길을 가겠다는 뜻의 전한길로 예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다니며 2001년 에브라임 출판사를 설립하고 2004년에는 자신의 첫 직장이었던 유신학원을 인수하여 이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EBS 방송 강의에서 전체 100여 명의 강사 중 강의 만족도 1위를 달성하며 한국 근현대사 교재 및 강의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전역 후 어차피 대학에 가도 등록금만 날릴 것 같아서 자퇴했다.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여기저기 일하러 다녔다. 막노동, 웨딩 플래너, 뷔페 서빙, 아파트 청소, 공장, 유선 방송 등 이렇다 할 회사는 다니지 못하고 대부분 단기성으로 일했다. 적성도 안 맞고 뭔가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삶의 무료함을 사이버 공간에서 달랬다. PC게임, 스마트폰 게임에서 즉각 들어오는 보상과 매일 레벨업하여 잘 단련된 나의 게임 캐릭터는 오히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착각할 정도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30대가 되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길래 책을 읽었다. 그러나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되고 졸음만 쏟아졌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길래 무작정 따라 했다. 그러나 아이템 소싱 몇 개 찾아보다 때려쳤다.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길래 채널을 만들었다. 그러나 2번 실패하고 이게 3번째 채널이다. 이렇게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발만 담궜다. 금방 실증을 느끼고 나약한 스스로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나 자신을 변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작심삼일 게으름이라는 놈은 언제나 꼬리표처럼 내 인생을 따라다녔다. 모든 것이 술술 풀려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그는 출판사와 학원 경영에 실패하여 결국 부도를 내게 됩니다. 이때 아내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모두 끌어들여 빚 보증을 서는 바람에 무려 25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요. 파산 신청까지 고민하였으나 채무자들을 생각해 결국 모든 빚을 갚아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한 그는 2009년 수능시장에서 나오고 공무원 강의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대구 공무학원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학원가에서 인지도가 낮고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수업을 듣고 합격한 제자의 필기 노트를 2천만 원에 구매한 뒤 자신이 직접 강의한 내용을 보충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만든 역작 합격생 필기 노트를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으로 공무원 시장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켜 유명세를 얻고 다시 한번 공무원 스타 강사로 재기하게 되는데요. 25억 원의 빚을 다 청산하기 위해 5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0년간의 신용불량자 신세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윌비스 공무원 공단기를 거쳐 메가스터디로 이적하고 온라인 강의 유튜브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 한국사 1타 강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나는 한국사도 관심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수능이나 공무원 강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한길 쌤은 알고 영상도 자주 본다. EBS 강사 시절 점심 식사를 2분 만에 끝내고 수업 준비를 했었다는 말을 듣고 나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다. 진짜 씨발 니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진짜 열심히 안 살 거가? 또 게으름 피울래?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강한 자극, 동기부여가 되었다. 사람이라면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복은 절대 없다. 숨이 붙어 있는 이상 기회는 찾아온다. 나이 먹고 나도 목숨 걸고 피 토하도록 강의하는데 젊은 수험생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 오늘 전한길 선생님을 통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게으름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런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매일 저렇게 집중하지? 항상 저렇게 실행이 잘 될까?
나는 왜 맨날 작심삼일해서 끝나지? 나만 못나고 나만 게으른 줄 알았다. 끊임없이 공부 집중 잘 되고 나는 공부가 항상 잘 돼. 언제나 집중이 잘 돼. 미쳤거나 거짓말하거나 무지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다. 나는 유튜브 영상 만들다 집중이 안 되거나 운동을 할 때 꽃보다 전환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전환길 쓴소리를 듣는다. 야, 이 씨발 평생 공무원이 되냐 못 되냐 이 중요한 시험하러 노량진에 와 있는데 경쟁률 애들 장난이냐? 씨발 수십 대를 경쟁률 뚫어야 씨발 합격할 거 아니야? 시원한 욕 한 사발이 얻어먹고 나면 확실히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다. 언젠간 나도 유튜버가 성장하고 내가 리스펙한 영상의 인물들을 실제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게으름을 쫓아본다. 오늘의 주인공 전환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유스펙트.